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그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현재로서 출마를 선언한 분과 출마를 선언할 것 같은 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세훈,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장이 가운데 정도에 있다라고 이념적 지형을 봤을 때, 다 탄핵에 찬성과 반대했을 때 가운데를 놨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동훈, 안철수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유정복 시장 대선 출마 선언했고 홍준표 시장 곧 탈 예정이고요.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지사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7명 정도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유승민 아직 전 의원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경선 룰 등에 대한 불만으로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자,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오세훈 지지자들 누구에게 표를 줄 것 같습니까? 저 그림에서도 봤듯이 오세훈 시장은 중간 지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확한 찬탄도 아니고 또 명확한 반탄도 아니고 예.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고, 그걸 뭐 굳이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한다라고 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지지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 같지도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부터 그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뭐 이렇게 후보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만 레이스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잘 해가지고 유권자들의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확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실수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결국 경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를 잘 해서 내가 대세다라고 보여지는 사람한테 그 오세훈 그 시장에 대한 지지자들도 거기로 이렇게 그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문수 장관, 안타깝지만 존중한다. 나경원 의원, 충정의 존경심을 표한다. 안철수 의원, 숙연하다. 깊은 울림을 준다. 한동훈 전 대표, 결단에 존경을 표한다. 홍준표 전 시장,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관심은요. 이제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해서 4명의 후보가 추려지는데 이 4명의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어제고요.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법무장관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한 최대의 시해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최근 후보님을 향해 출마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출마에 찬성합니다. 옛날에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의원하고 많이 싸웠는데 지금 이 2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분 쪽에 서 계시는 분인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그 4명의 후보, 1차 컷오프에서 걸려져서 4명이 남는다면 누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요. 예. 5대5로 해보면 1강 3중입니다. 1강 3중.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약간이라도 계속 다 높아요. 그다음에 그 3명이 누구냐면 홍준표, 한동훈, 원래는 이게 오세훈이었어요. 예. 대신에 나경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의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그 4강이 되지 않을까. 안철수가 들어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수혜를 입은 거는 나경원 의원이죠. 4강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 표는요. 제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 물론 이게 여러 군데 흩어지겠지만 네. 스탠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강이 의미가 있어요. 예. 4강보다 결선 이게 2강이 누가 하느냐. 원래는 이제 그 김문수하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이나 홍준표 이랬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면 홍준표 시장이
2강으로 갈 수 있겠다. 김문수 대 홍준표의 결선 구도가 형성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예. 오세훈 시장 표가 네. 비슷합니다. 스탠스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4강을 보세요? 저는 아까 나왔던 그 시지에서 안철수 의원만 빼면 다시 볼까요? 앞에 거? 예, 앞에 거 보여주세요. 예. 김문수 전 장관, 예.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예.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다. 네. 다들 두 분이 생각이 같으시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경원 후보가 그나마 가장 턱걸이로 들어갈 것 같다. 여기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고요. 어쨌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 세 분은 조금 여유 있게 갈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후보가 좀 턱걸이에서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경선에서는 100% 여론조사로 장현민 변호사님, 네. 100%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누가 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당심이 뭐 작용을 하겠다 하지만 어쨌든 100% 여론조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네. 의원, 만약에 3명이 진짜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나경원으로 결정되면 이 찬탄 의원들의 표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3명이서? 그럼 한동훈 전 대표만 유일하게 탄핵에 반대하는. 그럼 이쪽은 결집이고 저쪽은 네. 표가 나눠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국면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 후보까지 4인방을 그 본선에 나갈 주자들로 많이 전망을 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빠진 자리에 누가 자리를 할 것인가.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세가 상당히 약하고 안철수 후보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대통령과의 교감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대선 깃발을 건 나경원 후보가 유력 주자로 좀 부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국민 여론조사라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아주 유리할 것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위해서 이게 사실상의 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은 또 배제가 되는 예. 이런 여론조사 구조로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또 결선까지 갔을 때는 그 구조 자체가 좀 불리하다라는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예. 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부산에 가 있습니다. 영남권의 표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어젯밤 해운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부산 살 때 해운대 정말 자주 왔거든요.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은 밤이니까 제가 뭐 딱딱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잘할 거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에 제법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선을 지난 10일 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했었죠. 당시에 한 16명 정도의 의원들이 뒤에 있었는데 고동진, 김예지, 한지아, 진종호, 배현진, 김상욱 등 과거에 친한계로 불렸던 의원들이 많이 모였었고요. 오늘 PK 지역에 갔을 때, 오늘 갔을 때도 주로 이제 부산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현재로서 아까 예상을 4명을 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 등 이런 찬탄 쪽에 섰던 의원들이 참여가 돼서 경선에 들어와서 그런 쪽의 파이가 커질 것인지 아니면 표를 나눠 먹을 것인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쏠림으로써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게 될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는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4월 4일에 탄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가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와 상대해가지고 의미 있는 그다음에 결국 그 종국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팩터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오늘 변수가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드랍을 스스로 예. 드랍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성필 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빅4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결선에서 과연 후보로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절차를 잠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민 여론조사 100%로 1차 경선을 하고 두 번째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해서 2명의 후보를 뽑을지 아니면 저 4명 중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과연 그렇게 4명 중에 50%를 넘는 득표율을 가질 후보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흥행을 통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대선 후보 결정이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거기를 지원하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낼지 이게 궁금한데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예상한 4강대로 하면요. 예. 탄핵에 찬성은 이제 한동훈 대표밖에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반대했던 분이 이제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예. 이래 되잖아요. 네. 근데요. 파이가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탄핵에 반대했던 파이가 8, 90%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혼자 다 먹어도 1, 20%예요. 1, 20%.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예. 저가 이게 결국 탄핵 찬성 반대로 갈라지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 63%를 득표를 했었잖아요. 그건 다 많이 줄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주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고 지금 작년 그 여름이에요.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격변이 있었고 예. 지지율이 한번 보십시오. 요즘 지지율이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진짜 만에 하나 게 한동훈 대표가 결선도 이겨버렸다. 예.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바로 신당 만듭니다. 그러게 아, 바로 신당을 만든다. 신당을 만들든지 바로 한덕수 대표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가정을 거듭했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간에 그만두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경선 과정 저희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 함께 관전해 보시죠.